지방국립대 전자공학과 2학년 수료 후 중퇴. 이거 다시 대학 들어가셔야 돼요. 만 26세인데 전자공학과 2학년 수료면은 그냥 고졸인 거예요. 이거 좀 전에 내용하고 똑같은데, 아까 그분은 대학을 졸업을 했었던가? 아까 그분은 대학을 졸업했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대졸이란 말이에요. 지금 주만고님은 지방국립대 전자공학과 2년 수료 후 중퇴, 즉 고졸이란 얘기예요. 이걸로는 독일 이민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내가 뭔가 원하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서비스업 알바, 어떤 서비스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전자공학과 2년 수료한 사람이 어떤 서비스업 알바를 2년 했다? 이거는 커리어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알바를 한 거예요. 자금 없음, 마련 중, 무조건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은수저, 금수저 출신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는 동수저, 뭐 혹은 흑수저란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왜 중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중퇴하면 안 돼요. 영어 오픽 IH, 예, 영어는 나쁘지 않아요. 이걸 더 발전시켜야 돼. 이것만 요걸 가지고 만족을 하면 안 되고 더 발전을 시켜야 되고, 독일어 공부 시작, 러시아어 기초, 헝가리 1년 거주, 워홀 경험, 예, 해외 경험이 있으시니까 뭐 이것도 뭐 나름 써먹을 수 있어요. 희망국가 독일. 독일에 가서 오래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본 루트는 한국, 호주, 독일로 갈 생각입니다. 호주 워홀을 통해서 한 3년 정도 순수히 돈을 목적으로 일하면 사업 자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잘못된 도대체 왜 어디서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호주 워홀 3년 일하면은 사업 자금이 나오나요? 지게차 운전, 트랙터 같은 운전 일을 하면은 1년에 8천만 원 이상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보예요. 나 월세나 생활비는 안 쓰실 거예요? 물론 그 호주의 시골에 가가지고 시골 농장에서 정말 쉬지 않고 일만 죽어라 하면은 남들 40시간 일할 때 60시간, 80시간 일하면은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자, 그 얘기는 나의 인건비, 나의 노동력, 나의 귀중한 20대 중반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대 중반의 시간을, 그 귀중한 시간을 호주 어디 시골 깡촌에 가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잘못된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얘기가 또 반복이 되는데, 학력, 전공, 경력, 어학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시점이에요. 주만고님. 이거 잘못된 계획이에요. 정보 서칭한 자료와 영상에 따르면 경험이 있지만 바리스타로도 바리스타로 얼마를 벌 수 있다고 어디에 무슨 뭐 유튜브 같은 데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리스타로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벌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걸로 아주 큰 돈을 벌지는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 친구들 만들면 영어 실력이 좀 더 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회화 실력, 뭐 아주 기본적인 인사, 뭐 hi, how are you, 뭐 how you doing, 뭐 how you doing, mate, 뭐 이런 하나마나 한 영어가 늘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카데믹한 잉글리시가 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뭐 농담 따먹기 잘하는 영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카데믹한 잉글리시, 비즈니스 레벨 잉글리시가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 뭐 농장에서 만난 뭐 유럽 애들하고 몇 마디 영어 해가지고 의사소통이 됐으니까는 아, 나는 이제 빅테크에 들어가야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예요. 이상하게 오늘은 뭔가 이렇게 방향을 잘못 설정하신 분들이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이거 다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자영업은 선택지가, 아니, 아직 돈을 벌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자영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는 역시 잘못된 생각이에요. 역시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는 좋아요. 이런 목표는 좋은데 일단 나를 살려야 돼요. 자, 냉정하게 봅시다. 만 26세, 이제 곧 만 27세가 되는데 지방국립대 전쟁공학과 2년 수료 후 중퇴했어요. 그리고 경력이라고는 서비스업 알바밖에 없어요. 자금이라고는 마련해 놓은 것도 없어요. 나를 먼저 살려야 하지 않을까요? 헝가리 1년 워홀 경험. 물론 해외 경험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기는 한데 헝가리 1년 워홀 해가지고 얼마나 큰 거를 얻으셨어요 도대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학력, 전공, 경력, 어학을 더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범죄 기록이 벌금 500만 원이 있다. 보험 사기와 이로 인한 사문서 행사로. 뭐그 정도로 아예 결격 사유가 해외에서 뭐 한다고 하면은 한국에서 있었던 범죄 기록이 100% 한국 해외로 다 넘어가는 거는 아닌데 하여튼 이슈는 돼요. 그리고 심리치료사 6년.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사이컬러지는 임상 심리사를 얘기를 하는 건데 마찬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정신과 의사하고 비슷해요. 6년 정도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그냥 의사랑 거의 비슷한 동급으로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는 그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민 1세대가 접근하기에 쉽지 않아요. 의대를 가더라도 차라리 내가 무슨 뭐 소아과 의사가 된다던가 내과 의사가 된다던가 외과 의사가 되는 거는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데 정신과 의사가 된다는 거는 웬만한 어학 실력으로는 그게 가능하진 않아요. 외과 의사인데 뭐 액센트도 외국인 액센트고 조금 어학을 더듬는다. 하지만 아주 손기술이 좋은 훌륭한 외과 의사다. 말이 돼요. 정신과 의사인데 그 나라의 사회, 문화, 어떤 굉장히 딥한 어떤 가치관, 행동 양식 이거를 이민 1세대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쉽지는 않아요. 교과서로만 배울 수 있는 것과 일반적인 독일인이 행동하는 양식, 독일인이 생각하는 가치관, 철학 이거를 완전히 내 몸으로 취득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뭐 인종차별 얘기가 나오는 게 내가 아무리 독일어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나라의 전문직으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생각을 완벽하게 내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한 문화적인 차이가 결국 인종차별이라는 오해로 생기기가 십상인 거거든요. 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서울에서만 자랐어요. 서울에서만.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까지 서울을 길게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저는 또 강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강 건너도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서울에서만 20년 산 사람과 어디 경상도, 울산, 부산, 뭐 대구 여기에서만 20년 산 사람하고 처음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 어떤 차이점 같은 게 굉장히 생각보다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대학 가서 그걸 처음 알았거든요. 경상도에서 온 친구, 전라도에서 온 친구, 어디 뭐 충북인지 충남인지 청주에서 온 친구, 뭐 대전에서 온 친구 얘기해 보면은 뭔가 좀 다른데 이런 걸 느낀다고요. 응? 거꾸로 그 사람들도 저한테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그 친구들도. 그것도 어떨 때는 굉장히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도. 특히 정신과 의사나 심리치료사처럼 어떤 그 사람의 내면을 깊숙하게 이해하고 들여다보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쉬운 목표는 아니에요. 이민 1세대가 도전하기에 쉬운 목표는 아니다.
그래서 아, 예. 주망고님은 자 결론은 이거예요. 제 결론은 일단 학력, 전공, 경력, 어학, 자금을 한국에서 지금 어디 딴 나라 갈 상황이 아니에요. 일단 한국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나가야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걸 더 잘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고졸에 별다른 커리어가 없는 한량인 거예요. 한량. 근데 한량도 돈이 많아야지 한량을 하는 거잖아요. 자금도 많지 않잖아요. 이 상태로 호주에 워홀 가서 뭘 어떤 대단한 성취를 할 수 있다? 뭐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승산은 높지 않아요. 학력, 전공, 경력, 어학, 자금 이거를 한국에서 업그레이드 할 방안을 찾고 이게 어느 정도 달성된 이후에 호주로 워홀을 가든 독일로 워홀을 가든 뭐 어디 덴마크로 워홀을 가든 그때 어떤 기회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방향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